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 전해드리는 곳, 네모난 우체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속엔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무엇보다 진심이 있습니다. 사랑과 가족, 그리고 선택의 무게 때로는 그 선택이 우리를 울게 하고, 또 때로는 더 단단하게 만들죠. 지금부터 한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겪은 인생의 파도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순입니다. 올해 65이죠. 어제 저녁 아들 민수가 여자친구 서연을 처음으로 집에 데려왔어요. 33살의 깔끔하고 단정한 여자였습니다.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다음날 밤 9시 민수가 혼자 찾아왔을 때는 얼굴이 심각했어요. 평소와 다른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거실 형광등 아래 앉은 아들의 모습에서 뭔가 중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란 예감이 들었죠. 엄마, 아빠.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서연한테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요. 저와 남편 기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뭔 소리냐? 기호가 물었죠.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말했어요. 서연이 예전에 전과자랑 혼인신고를 했던 적이 있대요. 가명을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다시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계속 말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전 서연 없인 못 살아요. 진짜 사랑해요. 제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덜 떨렸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과거가 그런 여자면 이유가 있어도 안 돼.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어요. 30년간 공장, 식당에서 서서 일하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런 소식을 듣다니요. 과거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만 보면 되잖아요.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하얀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마치 제 마음처럼요. 기호는 말없이 앉아 있었고 민수는 단단히 각오를 한 듯 저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형광등만 윙윙거렸죠. 아들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왜 이렇게 놀랐는지 알겠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단호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전 마음을 정했어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까지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왜 아들은 이런 여자를 선택했을까? 제가 뭘 잘못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저는 아파트 앞 작은 공원을 걸었어요. 어젯밤 일이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죠.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30년 전 시골에서 올라와 이 도심 변두리 아파트에 정착했을 때가 생각났죠. 시세 3억 8천만 원짜리 이 집은 저와 기호가 피땀으로 마련한 보금자리였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했죠. 허리가 굽을 정도로요. 저녁엔 집에 와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민수 공부 봐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참아야 산다. 이게 제 입버릇이었어요. 힘들어도 참고 서러워도 참고 화가 나도 참았죠. 그렇게 살아야 가정이 평화로울 거라 생각했거든요.
기호는 무뚝뚝한 사람이지만 속정이 깊어요. 다만 집안일이나 아이 문제에선 제 의견보다 아들 편을 들 때가 많았죠. 애 하고 싶은 대로 두자는 게 기호 생각이었어요. 민수 대학 등록금도 제가 모은 돈으로 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이라도 따로 모아뒀거든요. 그 아이가 좋은 대학 나와서 지금 중소기업 과장까지 된 건 다 그때의 투자 덕분이에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앞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며 생각했죠. 제 인생은 늘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다고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정작 박정순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이상한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기호가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어요. 잠 못 잤지? 기호가 물었죠. 당연하죠. 아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잠이 와요? 기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애가 좋다고 하는데. 여보.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과거가 그런 여자를 어떻게 며느리로 받아들여요? 기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는 거죠. 저는 혼자 조반을 차렸어요. 밥을 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죠.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면 아들을 어떻게 키웠을까? 더 엄하게 할 걸 그랬나? 아니면 더 자유롭게 둘 걸 그랬나?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요. 다음 날 저녁 민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서연도 함께였습니다.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죠. 엄마, 아빠. 민수가 말을 시작했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저희는 정말 진지해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어제 밝았던 모습과는 달리 작아 보였죠. 민수야. 제가 말했어요. 엄마가 왜 반대하는지 알겠니? 과거가 그런 여자를. 엄마. 민수가 제 말을 끊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서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과거에 실수를 했지만 지금은 정말 민수만 사랑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제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죠. 실수라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5살 어른이 엄마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죠. 엄마, 아빠.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 사람 없으면 전 못 살아. 이건 제 인생이에요. 제가 책임질게요. 기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애가 저렇게 나오는데 또 시작이었어요. 기호는 항상 이런 식으로 아들 편을 들었죠. 저 혼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보는 늘 그렇네요. 제가 쏘아붙였어요. 아들이 우는 꼴 보기 싫다고 다 허락해주면 되겠어요? 서연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어머니, 제가 나가는 게 좋겠어요. 서연아, 잠깐만. 민수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어요. 저를 무시하고 둘이서만 의논하는 것 같았거든요. 좋아. 제가 말했어요. 그렇게 고집 부리고 싶으면 해봐. 하지만 엄마는 절대 인정 안 해. 민수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엄마가 인정 안 해줘도 전 결혼할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대든 적이 없었거든요. 30년 넘게 키운 자식이 이렇게 나오다니.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어요. 기호는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지만 저는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죠. 아들의 눈물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렇게 간절해 하는데 제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결국 일주일 후 저희는 결혼을 허락했어요. 민수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사정하고 울고불고 했거든요. 기호도 애가 저 정도로 좋아하는데 어쩌겠냐며 제 마음을 돌리려 했죠. 정말 후회 없겠니?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네, 엄마. 절대 후회 안 해요. 민수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허락했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인데 평생 원망하며 살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예식 준비가 시작됐어요. 예식장 대관비만 380만 원이었습니다. 하객은 200명 정도로 잡았죠. 꽤 큰 결혼식이었어요. 저는 예식 준비하면서도 계속 불안했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죠. 서연은 예식 준비 과정에서 꽤 적극적이었어요. 드레스 고르고 메이크업 예약하고 하객 리스트 만들고 평범한 신부 같았죠. 그래서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어머니 예쁜 한복 입으세요. 서연이 제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제일 예뻐야 해요.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기도 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생각도 들었죠. 결혼식 당일 서연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여신 같았죠. 하객들도 모두 축하해줬어요. 정순 씨 며느리 정말 예쁘네요. 친척들이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웃으며 답했죠. 그날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거든요. 혹시 모르잖아요. 정말 잘 살 수도 있으니까요. 피로 연장해서 서연이 제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정말 잘할게요. 그래, 우리 민수 잘 부탁한다. 제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때만 해도 희망적이었어요. 과거는 과거고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서연이 정말 마음을 다잡고 좋은 며느리가 될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첫 1년은 그럭저럭 평화로웠어요. 민수와 서연은 신혼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죠. 가끔 저희 집에 인사 오면 다정한 부부 같았어요. 서연은 SNS에 여행 사진을 자주 올렸어요. 제주도, 부산, 경주. 민수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이었죠. 댓글도 많이 달리고 좋아요도 수백 개씩 받았어요. 서연이 참 사교적이네요. 기호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흡족해했죠.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선물도 가져왔죠. 과일이나 고기, 때로는 화장품도요.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서연이 비싼 한우를 가져왔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고맙다, 서연아. 이런 건 왜 사와? 효도하는 거죠, 뭐. 서연이 웃으며 답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처음에 너무 편견을 가졌나 싶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고 과거보다는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들도 있었어요. 서연은 저희 집에 와서도 휴대폰을 자주 봤어요.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죠. 전화도 종종 받았고요. 여보세요? 네, 지금 시댁에 있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통화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누구야? 민수가 물어도 친구요 하고 넘겼죠. 저는 그때 뭔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새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기호가 말했어요. 휴대폰 없으면 못 살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별 생각 않고 넘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연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졌어요. 처음엔 저희 집에 와서 부엌 일도 도와주고 청소도 했는데 점점 그런 일을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몸이 좀 안 좋아요. 이런 핑계를 대면서요. 하지만 SNS에는 여전히 활발하게 사진을 올렸어요. 친구들과 카페에서 찍은 사진, 맛집에서 먹은 음식 사진들. 몸이 안 좋다더니 밖에서는 잘 돌아다니는 것 같았죠.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신혼부부니까 둘만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1년이 지나면서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작년 설날이었어요. 새해 첫 명절이라 더욱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새벽부터 일어나 차례상을 차리고 송편을 빚었어요. 기호도 일찍 일어나서 제사 준비를 도와줬고요. 민수와 서연은 오전 10시쯤 도착했어요. 서연은 예쁜 한복을 입고 왔죠. 처음 보는 한복이었어요.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연이 큰절을 했어요. 그래 고맙다. 서연아. 저도 기분 좋게 받았죠. 제사를 지내고 떡국을 끓였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떡국 맛이 꿀맛이었죠. 이런 게 가족의 정이구나 싶었어요. 서연아, 부엌 일 좀 도와줄래? 제가 설거지하러 가면서 물었어요. 네, 어머니. 서연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릇 닦고 상 치우고. 그런데 1시간쯤 지나니까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머니,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요. 서연이 말했어요. 왜 어디 아프니? 머리가 좀 아파서요. 민수야, 우리 집에 가자.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어요. 명절인데 너무 일찍 가는 것 아닌가 싶었죠. 벌써? 친척들 오기 전에 가면 어떡해? 제가 물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정말 아파서요. 민수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서연이가 아프다니까 어쩌겠어요. 결국 둘은 오후 2시에 집을 떠났어요. 친척들이 오기 전에요. 오후 3시쯤부터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큰형님, 작은형님, 시누이들. 모두 민수와 서연을 기다렸죠. 민수는 어디 갔어? 큰형님이 물었어요. 서연이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집에 갔어요. 제가 답했죠. 친척들의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서로 눈을 주고받았죠. 명절인데 벌써 가버렸네. 시누이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불만이 배어 있었어요. 아픈데 어떻게 해요? 제가 변명했지만 속으론 민망했어요. 며느리 교육은 안 시키나? 작은 형님이 중얼거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거든요. 마치 제가 며느리를 제대로 못 가르친 것처럼 여겨지는 기분이었죠. 저녁 식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친척들은 계속 민수와 서연 이야기를 했고 저는 점점 작아졌죠. 그날 밤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부엌에 앉아 찬밥을 씹었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죠. 이게 뭘까 싶었어요. 명절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거든요. 기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죠. 항상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호는 침묵했어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작은 카페가 있었는데 우연히 그쪽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죠. 처음엔 그냥 친구려니 했어요. 서연도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두 사람의 분위기가 너무 다정했거든요. 저는 버스 정류장에 서서 몰래 바라봤어요. 서연이 그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깍지 끼고요. 연인들이 하는 그런 스킨십이었죠.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눈앞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남자는 3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키가 크고 잘생겼죠. 정장을 입고 있어서 회사원인 것 같았어요. 민수보다 훨씬 멋있어 보였어요. 서연은 그 남자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보던 표정과는 완전히 달랐죠. 훨씬 밝고 자연스러웠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얼굴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꺼내기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증거를 남겨야겠다 싶어서 몰래 사진을 찍었죠. 떨리는 손으로 몇 장 찍었어요. 그 순간 서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제가 있는 쪽을 바라봤죠. 순간 식은땀이 났어요. 혹시 저를 봤나 싶어서요. 다행히 서연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너무 멀리 있었거든요. 저는 급하게 몸을 돌려 다른 곳을 바라봤어요. 다시 슬쩍 봤을 때는 두 사람이 일어서고 있었어요. 카페를 나와서 함께 걸어가더라고요. 서연이 그 남자의 팔짱을 끼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장본 것들을 냉장고에 넣으면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서연의 웃는 얼굴, 깍지 낀 손, 팔짱을 낀 모습. 왜 그래? 얼굴이 안 좋네. 기호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저는 대충 답했어요. 참아 본 것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죠. 흐릿하긴 했지만 분명히 서연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의 스킨십도 명확했고요. 내 아들을 더는 망치고 싶지 않은데 혼자 중얼거렸어요. 민수에게 보여줄까 말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죠. 만약 제가 잘못 본 거라면, 아니면 그냥 친구 사이라면 괜히 의심만 심어주는 꼴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거든요. 2달 후 결국 진실이 드러났어요. 민수가 어느 날 저녁 혼자 집에 찾아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엄마. 민수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주저앉았어요. 아들아, 왜 그래? 저는 깜짝 놀라서 민수를 부축했어요. 거실로 들어온 민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머리를 감추러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서연이가.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남자가 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제가 본 게 맞았구나 싶었죠.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알았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친구가 봤대요. 서연이가 다른 남자랑 모텔에 들어가는 걸요.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충격이었어요. 설마 그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카페에서 손잡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불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연한테 따졌더니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아니라고 부정하다가 나중엔 화내더라고요. 자기가 피해자라면서요. 기호도 거실로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서연이가 바람 폈어요. 제가 대신 말했어요. 기호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죠. 민수는 그날 밤 저희 집에서 잤어요. 어린 아이처럼 울고불고 했어요. 35살 어른이 엄마 품에서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죠. 엄마, 전 뭘 잘못했을까요? 민수가 물었어요. 아들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여자가 나쁜 거지. 하지만 속으론 복잡했어요. 처음부터 반대했을 때 들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그래도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었죠. 일주일 후 민수와 서연은 정식으로 만났어요. 서연이 이혼을 요구했다고 했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민수가 소리쳤대요. 우리 결혼은 뭐였어? 난 더는 못 참아. 서연이 대답했다고 해요. 내가 피해자야. 당신 집안은 나랑 안 맞아. 결국 협의 이혼이 성립됐어요. 위자료도 없이요. 서연이 먼저 불륜을 저질렀으니까 위자료를 요구할 입장도 아니었거든요. 민수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회사도 제대로 다니지 못할 정도였죠. 매일 술만 마시고 집에서도 멍하니 있었어요.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이제 됐다. 그런 여자와 헤어진 게 다행이야. 하지만 민수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몇 달 동안 페인처럼 지냈죠.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안쓰러웠어요. 이혼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민수가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거실 한가운데에서요. 엄마, 아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말렸을 때 들었어야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와 기호는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사과였거든요. 아들아, 일어나. 무릎 꿇을 일 없어. 제가 민수를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고집 부렸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성인이 된 아들이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가 왜 반대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부모는 자식보다 사람을 더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동안 아들이 저를 원망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깨달음을 얻었더라고요. 우린 널 위해 반대한 거다. 제가 말했어요. 부모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 인생의 책임은 내 몫이다. 단호하게 말했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들이 이렇게 성숙해진 모습을 보니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거든요. 앞으로는 부모님 말씀 잘 들을게요. 민수가 약속했어요. 그래, 좋은 여자 만나서 다시 시작해. 기호도 한마디 했어요. 그날부터 민수가 달라졌어요. 예전에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한결 겸손하고 성실해졌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집에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집안일도 도와줬어요. 엄마, 뭐 도와드릴 게 없어요? 민수가 물었어요. 괜찮다. 그냥 앉아 있어. 아니에요. 뭐든지 시키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들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싶었죠. 친구들도 민수가 달라졌다고 했어요. 회사에서도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하고요. 시련을 겪고 나서 오히려 더 단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요. 제가 기호에게 말했어요. 그러게. 애가 철이 들었어. 기호도 흡족해했어요. 비록 힘든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서연과 계속 살았다면 민수는 더 큰 상처를 받았을 텐데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민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명절이면 일찍 와서 준비를 도와줘요. 엄마, 오늘 뭐 하세요? 민수가 물어요. 별거 없어. 청소나 좀 하려고. 제가 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성격도 한결 부드러워졌고 집안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예전에 자존심 강하고 고집 센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얼마 전에는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독거노인분들 도시락 배달하는 일이었죠. 엄마, 저희가 이런 일을 더 자주 해야겠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래, 좋은 일이지. 함께 땀 흘리며 봉사하는 민수를 보니 정말 기특했어요. 어른이 됐구나 싶었죠. 새로운 연애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아직은 저 혼자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말해요.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 현명해 보여요. 좋은 사람 생기면 엄마한테 먼저 소개시켜줘.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당연히 그럴게요. 이제 엄마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해요. 민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런 대답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야 진짜 제 아들을 되찾은 기분이었거든요. 지난주에는 민수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그때 서연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정말 저를 위해서 반대하신 거였거든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아들의 그런 말을 듣고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죠. 지금 민수는 정말 착한 아들이에요. 효도도 하고 집안일도 돕고 봉사활동도 함께 해요. 비록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사람이 됐어요. 가끔 생각해보면 모든 일이 다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연과의 결혼도 이혼도
그 모든 아픔도요. 그 일들이 없었다면 민수는 지금처럼 성숙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은 눈을 멀게 하지만 부모의 반대가 때론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 일을 겪으며 깨달은 진리예요. 아픔 끝에 얻은 깨달음은 더 나은 미래의 밑거름이 됩니다. 지금 저는 행복해요. 아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저를 존경하고 사랑해 주니까요. 그게 엄마로서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아닐까요? 앞으로 민수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라요. 그때는 제가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 아들을 믿을 수 있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랑은 때로 눈을 가리지만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그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아픔 대신 희망이, 불안 대신 따뜻함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오늘도 소중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열릴 다음 우체통 안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다음 사연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